두 번째 주제는 올바른 천식 치료법입니다. 올바른 천식 치료법에 대해서는 호흡기내과 오연목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의학 학사, 석사, 박사를 수료하신 뒤에 현재는 서울 아산병원 호흡기 내과에 재직 중에 계십니다. 교수님, 오늘 인사와 함께 강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말씀 반갑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호흡기내과 오연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지만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실제 천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주변 보호자로서 안타깝게 옆에서 지켜보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앞서 송우정 교수님께서 천식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으로 왜 생기는지 그리고 무슨 병이어서 어떻게 조심하면 좋을지 뭐 이런 내용까지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치료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우리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시간이 되게 준비했습니다. 자,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내용이 좀 빡빡한데요.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제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식 치료 목표 이렇게 해서 처음 나왔고요. 목표는 이제 환자분들이 고생하는 내용들이 다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생활 하면서 이제 부닥치는 증상들입니다. 숨도 차고 갑갑하고 이제 기침도 나고 이런 것들이 낮에 활동할 때도 그렇고 또 밤에 자면서 깨서 아주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도 없이 하는 게 이제 목표가 되겠죠. 이와 더불어서 의사들 입장에서는 환자들이 검사에서 폐 기능이 낮아지면 이게 길게 보면 예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장 증상이 해결돼도 폐 기능 검사를 중간중간에서 챙겨드리게 됩니다. 이 점도 굉장히 중요하죠. 또한 약제, 현재 약제가 굉장히 부작용이 적지만 어떤 약제들은 여전히 부작용 문제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추후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테고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어야 된다. 그다음 폐 기능을 잘 유지시켜야 된다. 일상 활동에 지장이 없이 잘 생활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심해져서 악화돼서 병원에 찾고 응급실 오고 이런 거는 더더욱 막아야 되겠습니다. 크게 이제 약물 치료가 있고 약 아닌 다른 치료법이 있는데요. 간단히 꼭 기억하실 거 오늘 핵심 내용 설명드리면 치료약제는 흡입제를 열심히 써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천식을 나쁘게 하는 악화시키는 상황은 다 예방해서 막아야 됩니다. 좀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또 환자에 따라서는 또 특별한 경우에만 좀 더 악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경우 먼저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다 가능하면 피해야 된다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미 뭐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기를 걸리면 일반 사람들은 목 아프고 콧물 나오고 기침하는 정도 며칠 고생하면 되지만 이제 천식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게 기관지까지 퍼져서 숨도 차고 기침도 오래 가고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감기 안 걸리게 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미세먼지 피하는 거죠. 공해, 먼지. 바깥의 공기만이 아닙니다. 실제 조리하면서 나오는 안 좋은 공기도 자극이 돼서 나쁘게 할 수 있고요. 또 멀리 딴 방에서 담배 피는 경우도 그게 퍼져나와서 간접 흡연으로 나쁩니다. 이런 공기로 자극하는 나쁜 것들은 다 피해야 됩니다. 한겨울에 찬 공기도 또 나쁩니다. 그러니까 겨울 동안에는 또 이렇게 잘 몸을 따뜻하게 또 마스크도 쓰고 목도리도 하고 그렇게 돌아다니시는 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요새 여름에 에어컨 때문에 기온 변화가 심한 경우 들락날락하면 그것도 역시 자극이 됩니다. 한여름에도 나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어컨 온도를 너무 세게 낮추지 않게 그러니까 바깥 온도를 보면서 적당히 낮추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기타 무슨 이제 고양이나 개를 기르면서 그럴 때 자극이 되는 경우 아니면 이제 그 실제 일하시는 직장에서 뭔가 분진이나 이런 거가 날려서 문제가 되는 경우 개별 사항들은 여러 가지 많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약제 관련해서는 지금 쓰시는 천식 약제가 혹시 있으시면 보시면 보통은 두 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염증이 천식의 중요한 병인인데 그 염증을 줄이는 약
약이라는 항염증이라고 하는 염증을 뭔가 잡아주는 약. 그게 이제 흡입 스테로이드라는 약입니다. 또 한 축에서는 아까 이제 기관지 수축, 뭐 좁아짐, 뭐 이런 얘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넓혀주는 기관지 확장제, 이 두 가지 성분을 들인 한꺼번에 있는 혼합제 통 하나에 들어있는 거죠. 그걸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권장하는 약이 되겠고요. 이 약이 너무 훌륭해서 사실은 천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을 해결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수련받는 인턴 레지던트 시절에는 젊은 천식 환자가 수시로 응급실에 들락날락했습니다. 고쳐서 보내면 두세 달이면 또 응급실 와서 중환자실 가고 이랬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은 거의 없어졌고요. 그 근거에는 바로 항염증제의 크나큰 성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흡입제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약이고 부작용도 미미하고 꼭 쓰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약이 되겠습니다. 그 약에 두 가지 성분이 있는데 하나는 항염증, 염증을 가라앉히는 거랑 또 하나는 기관지 수축을 펴주는 그런 두 가지 약제가 중요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징병 조절제라고 하고요. 또 이제 증상 완화제라고 하는 거는 중간중간 나빠지면 쓰는 약제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아까 얘기한 두 가지 약을 질병 조절제라고 해서 하나 흡입제를 쭉 쓰시고 또 간혹 중간중간 나빠지면 증상 완화제라는 걸 별도로 쓰기도 하고 어떤 아까 얘기한 두 가지 혼합된 혼합제는 그냥 증상 완화제로 같이 쓸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조금 수월하겠죠. 그러니까 약제 하나 혼합제가 질병 조절도 하고 중간중간 나쁠 때 완화도 시키는 이중 같은 효과를 가지고 하나 가지고 두 개를 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질병 조절제라는 걸 쭉 쓰면서 중간중간 나쁠 때 이제 새로운 다른 증상 완화제를 추가해서 쓰는 그 두 가지 큰 트랙으로 지금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흡입 스테로이드라는 약제하고 경구 스테로이드라는 약제를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스테로이드 약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흡입제로 바뀌면서 사실은 천식 치료에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겁니다. 경구 스테로이드는 계속 쓸 수 없는 약입니다.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잠깐 며칠은 써도 이걸 유지해서 끌고 갈 경우에는 뼈도 다 망가지고요. 약해져서 무르무해지는 거죠. 골다공증 같은 것. 그다음에 뭐 백내장도 빨리 오고요. 그래서 흡입제로 바뀌면서 기관지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쭉 마셔서 기관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관지 염증은 누르고 다른데 몸에 다른 데는 전혀 퍼지지 않는 이런 거가 개발되면서 드디어 성공을 한 겁니다. 천식 치료에 가장 중요한 약제입니다. 물론 여기에 아까 수축한 기관지를 피는 기관지 확장제를 함께 쓰는 두 가지 약제의 혼합제라고 하는 한 통에 들어가 있는 이런 약제들이 지금 보편적으로 쓰시고 가장 중요한 약제가 됐습니다. 이 흡입 스테로이드는 천식 환자의 불편한 증상도 좋아지게 하고 폐 기능도 개선되고 심지어는 뭐 입원이나 나빠져서 아주 일부긴 하지만 사망도 안 시키게 하는 아주 중요한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부작용이 뭐가 있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대신 이제 목이 좀 잠긴다랄지 목소리가 좀 변한다랄지 이런 호소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심각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없는데 이제 이야기할 때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 입안을 잘 헹궈서 하시는 게 추천드리는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구용 스테로이드를 여전히 우리 조금씩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가능하면 사용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 소개한 부작용 외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경구 스테로이드는 가능하면 줄여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요거 조금 슬라이드가 복잡한데요. 그 이제 천식이 심해지면 단계를 쭉 올려서 약을 높여간다는 얘기고 좋아지면 낮춰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식 환자들이 증상이나 병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그것 맞춰서 좀 오르락내리락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한 개 정해지면 꾸준히 계속 쓰는 경우도 하나 있고 되게 심한 사람들이죠. 또 어떤 경우는 조금 오르락내리락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경한 경우에는 그 두 가지 혼합제 중에 오르락내리락 쓸 때 하루에 2번 쓰다, 한 번 쓰다가 뭐 이틀에 한 번 쓰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 쓰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조절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최근에 국제 지침에서 권장하는 또 하나 중요한 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보시면 천식 조절 검사라고 해서 본인이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는 검사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고 이렇게 간단히 점수 매길 수 있고요. 그 점수 매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활용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천식 악화라는 얘기를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천식 환자가 비교적 잘 유지가 되다가 조절이 되다가 중간중간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악화시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감기 걸려도 그렇고 창고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심지어는 스트레스 받아도 천식 환자가 나빠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증상 완화제라고 하는 것을 써서 나빠지면 바로 풀리게 하는 게 첫 번째 선택의 길입니다. 이제 그걸로도 안 되면 이제 앞서 얘기한 두 가지 약제 중에 조금 완화제로도 쓸 수 있다고 하는 뭐 심빌골트 같은 약제가 그런 예에 속하는데요. 그거를 여러 차례, 심지어는 하루에 뭐 10번, 12번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약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조치하는 방법. 정말 안 됐을 때는 경구 스테로이드를 써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전체를 지금 혹시 담당하시는 선생님,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할 수 있으면 미리 본인이 이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를 좀 잘 기록에 남겨놨다가 갖고 계시다가 닥치면 급할 때 사실은 대처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하시고 정말 그러고도 안 되면 응급실로 방문해야 되는 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핵심적인 내용만 짚어드렸고요. 또 질문 답하면서 치료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상세한 설명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흡입기 약 끊어도 되나요? 부작용 없나요? 걱정 많이 하셨는데요. 두 가지 기억하셔야겠어요. 흡입기 좋은 약이니까 치료를 위해서 꾸준히 잘 사용해 주시는 것, 그리고 악화됐을 때 선생님께 이야기를 잘 해야 하니까 평소에도 기록 잘 남기셔서 잘 약을 조정할 수 있도록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교수님 방송 중에 언급해 주신 천식 조절 검사는 숨케어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숨케어 검사 버튼 클릭하셔서 천식 조절 검사 누르시면요. 검사부터 점수, 그리고 결과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이 끝나시고, 방송 중에는 방송 보시고, 방송 끝나시고 한 번씩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바로 좀 질의응답으로 넘어가 볼게요, 교수님. 저희가 사전에 받은 질문들을 살펴보니 역시나 아무래도 이제 약에 관련된 질문이 참 많았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질문 3가지를 뽑아서 질문을 하나씩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질문 띄워주세요. 네, 이 질문이네요. 즉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질문인데요. 증상이 없어도 흡입기를 써야 되는지, 그리고 흡입기를 점점 줄인다고 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줄이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흡입기를 평생 써야 되나요? 하는 이런 질문은 두 가지로 조금 나누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좀 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흡입기를 평생 써야 됩니다. 아쉽게도요. 그렇지만 지금 이 질문하시는 분은 그렇게 심한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별 불편하지 않을 때 흡입기를 안 쓰면 어떤가 이런 질문이고요. 그러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바뀐 내용 중에 이런 경한 분들을 위한 대상으로 연구가 많이 최근에 나와서 그걸 근거로 아까 말씀드린 약제 중에 이제 흡입 스테로이드와 어떤 기관지 확장제의 좀 특별한 경우는 그 약제를 중간중간 줄여가면서 일주일에 한 2번, 심지어는 일주일에 1번 이런 정도만 쓰시고 중간에 불편할 때만 쓰는 거죠. 불편한 게 없는 대부분의 시간은 안 써도 되는 이런 거를 중요한 지침으로 지금은 자리 잡아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환자들한테 추천해서 쓰고 있고요. 이런 방법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약제에 따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약제, 기존 약제들은 그냥 계속 써야 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은 복잡합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 그리고 가능하다. 이런 걸 우선 메시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아졌을 때 줄이는 어떻게 줄이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흡입스테로이드와 기관지 확장제 같이 있는 약제 중에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썼던 약들은 하루 한 번 쓰고 하루 한 번 썼던 거는 이틀에 한 번 쓰고 이틀에 한 번 썼던 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쓰고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약제를 그렇게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특정 약제는 좀 그럴 수 있어서 그런 약제를 좀 사용해 보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첫 번째 질문에서 살짝만 한 가지 꼬리 질문이 있는데요. 그럼 약을 줄인다고 했을 때 판단을 하실 텐데요. 뭐 검사도 하고 환자분들한테 이제 환자분들이 저 증상 괜찮아졌어요 라는 얘기를 듣고 줄이시게 되는 건지 아니면 검사도 하고 뭐 이야기도 듣고
줄이게 되는 건지 그 과정을 그- 아마 좀 더 그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이제 첫 번째 그런 과정을 선택할 때 의사 선생님하고 좀 상담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증상이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느끼시기에, 근데 의사가 보기에 좀 나쁜 분들이 있어요. 폐기능이 나쁘신 분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전에 아주 심하게 입원하셨던 분이거나, 무슨 이제 검사를 했는데 염증이 좀 많은 분들이 있어요. 알레르기 염증이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경우는 그런 과정이 조금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는 괜찮습니다. 경한 분의 대부분은 괜찮고 지금 정도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걸 상담을 하시면 상당수의 환자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추천도 실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국제 가이드라인도 바뀌고 그쪽으로 가는 추세여서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은 많이 권할 겁니다. 다만 아까 이제 환자분 본인이 판단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의 것들, 검사 결과의 내용에 대해서는 좀 상담해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은 이제 증상도 괜찮으셨으면 괜찮으셨다 적극적으로 말해주시고, 그것뿐만 아니고 검사 결과나 다른 지표들도 함께 판단을 하셔서 흡입기를 줄이게 되니까요. 네, 첫 한 번은 좀 판단하시고 네. 그 다음에는 본인 증상에 따라서 같이. 오르락내락 할 수 있다. 본인 판단이 되는 거죠. 네. 환자 본인이 판단하셔서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띄워주세요. 네, 비슷한 질문이네요. 또 이제 항히스타민제, 류코트리엔 기량제, 어렵네요. 흡입 스테로이드제 등 이런 약을 좀 장기간 써도 부작용이 없는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앞서 그 경구 먹는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이 심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외에 지금 제시한 약들은 부작용이 아주 미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지만 미미해서 지금 처방하신 약을 그냥 쭉 심지어는 평생 써도 괜찮습니다. 이제 다만 어떤 분들은 조금씩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부작용이 보편적으로는 괜찮지만 잘 안 맞는 분들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제 사전 질문 중에서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 사전 질문 띄워주세요. 네, 이것도 정말 많이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이게 집에서 증상 완화제를 써도 효과가 없으면 무조건 응급실을 가야 하는지, 아니면 좀 집에서 조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이제 악화라는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제 증상 완화제 역할까지 같이 할 수 있는 혼합제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약제는 중간에 보통은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쓰다가 나빠지면 10번, 12번까지 쓸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쭉 올려가면 거의 대부분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응급실 갈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요새 많이 추천을 합니다. 가이드라인도 그렇게 쓰기를 하고요. 심지어는 경한 사람들도 가끔은 나빠지는 경우가 일부 있기 때문에 10%에서 20%는요. 그 약제를 쭉 올려서 쓰고 또 괜찮아지면 다시 지난번처럼 하루에 한 번 쓰다 이틀에 한 번 쓰다가 또 주 한 1, 2회 쓰다가 이렇게 서서히 낮춰가는 그런 방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경구 스테로이드까지 써서도 나빠졌다 또는 경구 스테로이드가 없다 그리고 숨이 차서 잘 못 걷겠다 숨이 차서 말을 하는데도 힘들다 이러면 응급실을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전 질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현장에서도 저희가 강의 들으면서 두 네. 가지 정도 추가 질문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있나요? 추가 질문? 네. 네, 또 약에 대한 설명이네요. 천식약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도 증상이 악화되었어요. 스테로이드를 먹으면 나아지는데 먹다 끊으면 다시 또 천식이 심해집니다. 스테로이드 계속 먹기는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라는 네. 질문입니다. 굉장히 심하신 분에 해당됩니다. 이제 자꾸 먹는 스테로이드를 써야 되는 상황은 굉장히 심한 천식에 속하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요새 좋은 약들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 항염증제라는 거에 기관지 확장제 중에 이렇게 기관지 풀어주는 약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관지 확장제 중에 또 새로운 약이 나와서 심지어는 3가지 약이 섞인 약이 한 통에 나와 있는 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심하신 분들은 되게 이렇게 조금 더 많은 약이 한 통에 들어가 있는 이런 약제를 통해서 대부분 또 많이 해결이 됩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다수고 심한 환자 중에 이렇게까지 해결되는 거가요. 주사를 맞아서 해결하는 주사약들이 개발되어 있긴 합니다. 이거는 요새 너무 고가라 사실은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요새 점점 이제 사용하시는 분이 늘어나고 있고 그 효과가 너무 극적이어서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가 좀 걸려 있긴 하지만 의사 상담을 받고 한번 써보시는 것도 추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평소에도 많이 듣는 질문이었는데 교수님께서 한 번 더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많은 분들의 궁금증이 해결되었을 것 같고요. 오늘 강의와 질의응답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